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번에 해임시키고 다시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회자를 맡은 저의 이름은 이필화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오늘 진행 순서로는 조합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평형 배치도랑 평형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요 평형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그런 비교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요걸 하기 전에 제가 광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광고는 상당히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오늘 이름을 다 호명하면 너무 길지만 상당히 봉사하고 나서서 해주시는 분께 써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네.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우리가 4월 6일날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있는데 참석비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합총회는 조합장만 소집하는 게 조합총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5분의 발의를 총회를 개최하자고 발의하신 분이 약 200명이 들어왔어요. 돌았는데 조합에서 명부를 받아가 확인하니까 8명은 명부에 아직 권리 변경을 안 하셨더라고요. 등기를 확인하니까 권리 변경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8명은 빼고 또 이제 대표 공유자인데 대표 선임이 안 된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몇 명이지? 161명의 이름으로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총회의 조합원 발의로는 10분의 1이면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총회는. 그리고 해임총회는 소집하는 대표자가 소집을 합니다. 이거 조합총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조합장이 초청하는 그 총회에는 총회 참석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선임총회도 20만 원을 썼어요. 서명 결의하고 총회장에 오면 2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5분에 요 해임총회도 똑같이 총회 참석비를 2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서명 결의하면 10만 원, 서명 결의하고 총회장에 오면 20만 원. 이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기 싫으면 반대를 하시면 되고요. 아, 왜 조합도 조합장만 쓰라고 돼 있나? 이것도 정상적인 총회인데 나 택시 타고 와야 돼 하면 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합원님이 이제 저희 준비하는 준비단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야, 이번 총회장에 경품잔치를 좀 하자. 내 찬조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총회를 하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좀 오시고 요즘은 데모를 해도 상당히 좀 재미나게 즐겁게 하시잖아요. 이번에 조합원님들이 물질적으로도 찬조를 해주시고 뭐 말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지금 격려를 해줘요. 그동안 내 잘 몰랐다 이러면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경품을 물품 찬조를 받습니다. 물품 찬조.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좋은 프라이팬 2세트 저는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그래 좋다. 나도 뭐 좋은 거 하나 낼게. 뭐 또 아니면 내가 그 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업 하는 거 하나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선물 하나 할게. 이런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이번 총회장에는 그런 물품 경품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더욱더 의사결집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는 2가지를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해주기. 두 번째는 물품 찬조하기. 자, 이제부터 전반적인 평형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평형에 관한 PPT로 설명은 우리 문상희 조합원님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순덕 소장님, 마순덕 조합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또 그 다음 이해를 도울 거고요. 그 다음에 평령을 신청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설명은 우리 최수연님이 하실 거예요. 하고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발언대가 있습니다. 자유발언대. 아까 우리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선거되면 일할 사람 조합장 이사 나와라 그 이야기 그런 게 자유발언입니다. 그래서 자유발언대 하고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성희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요청을 좀 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서동모에서 조합된 될 사람을 먼저 얼굴을 내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 좀 하고 우리가 이 지금 행총회를 찬성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정모가 뭐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인지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모라는 활동을 만들게 된 계기가 내 재산,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스스로가 찾아보자라는 운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누가 이 정권을 잡고자 움직여서 내가 뭐 서정모의 대표고 내가 돈을 냈고 내가 서정모를 정권을 잡아서 이번에 해임시키고 내가 조합장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다 내 재산, 내 돈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돈을 엉뚱한데 쓰지 않고 제대로 써서 내 사업성을 찾아내고자 다들 모이신 분이에요. 다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만 서정모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서정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정모가 누구를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가 지금 당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누구라도 조합장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공약을 내걸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 그게 설득이 되고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조합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합이 뭐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방에 계시는 조합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내어놓고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사업자십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자고 전부 결성을 해서 만든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그 사업자들의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이 그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 조합장은 그런 걸 지금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해임 활동을 하자고 지금 외치는 것이고요. 또 조합장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공사의 눈치를 본다. 좀 전에 이프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롯데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근데 사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조합원이고 조합장입니다. 근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공자는 많습니다. 천지 쇠고 빼까리가 시공자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택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공자.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시행을 하는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조합원입니다. 근데 시공자한테 무슨 의견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계약서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면 될 것뿐이고 모든 주체의 책임은 조합과 조합원이 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비례로 해서 돌아오는 수익이 나면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비례로 해서 마이너스가 치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롯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사업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 먼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안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 그래도 가만히나 계시네요. 그러면 뭐 사업성 관련해서 영상으로 지난주에 만드는 게 있는데 다들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준비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그게 그 숫자가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거라면 분명히 저한테 고발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고발될 만한 숫자와 글자들이 안 적혀 있는 점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우리가 왜 여기에서 모여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조합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다 거지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저 재산도 여러분의 재산도 그 거지가 될 것이냐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을 것이냐 그 기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인증방이 한 달 전에는 270명, 8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403명이라는 숫자가 130, 40분 정도가 더 지금 인증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혹시 인증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한테 요청하셔가지고 인증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분석한 거 자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니까 소리는 계속 들릴 겁니다. 사람 얼굴은 안 보여도 옆에 여기서 예. 자,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전체 우리 그 서금사 A구역 1-1구역과 1-2구역 두 개, 일단 3구역은 제외했습니다. 이 자료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1-1구역과 1-2구역을 먼저 여기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북쪽 방향이고 동쪽 방향이고 남쪽 방향이고 서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온천 지하철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온천천이 흐르고요. 저 위에는 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요게 조합원님들 머릿속에 간단하게 이제 동서남북을 인지를 조금 하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용량이 너무 큽니다. 큰 이유는 뭐냐면 저 확대해서 들어가면 저기 위치도 배치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 한 장에다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이제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그 배치도 관련 책자들은 단편식으로 이렇게 그림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이제 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오렌지색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1구역이 제일 큰 그 면적을 차지하고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이 있는 구역이 1-1구역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온천천에 가까운 쪽에 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2구역은 커뮤니티 시설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상가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자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상가동이 있습니다. 이게 상가가 이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됐던데 아마 바깥에 있는지 안쪽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를 조사한 게 시공사 입찰할 때 제안된 그 동영상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자료에 있는 건축 설계 자료, 그 다음에 이번에 주신 조합 분양 책자의 자료, 이것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모르는 궁금한 부분들을 다 여기다 담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제가 설계자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 개를 다 분석해갖고 지금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1동에는 6개 동이 있고요. 요 2동에는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역 지하철역에서 보면 이제 한 개씩 클로즈업해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는데 먼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광장에 보면 그래도 제일 예쁘게 이렇게 1-1구역 쪽에 중앙광장에 공원이 있다. 공원이 또 이 그림에 들어가 보면 롯데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100% 다 믿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뭐 돈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뭐 처음에 만들어진다 했지만 100%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중앙광장이 있는데요. 조금 크기는 여기보다는 작습니다. 요 1-1구역의 중앙광장은 또 장점이 요 뺑 돌아가면서 걷는 길, 걷는 길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차 A구역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중앙광장, 이게 중앙광장의 제일 큰 1-1구역 중에 중앙 그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1-1구역에 해당되고 이거는 1-2구역에 해당됩니다. 이걸 보시면 해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게 1-1구역이고요. 이게 1-2구역입니다. 다 기역자로 해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동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남향, 동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천천은 요 밑에 있고요. 온천장역은 여기 있고요. 우리 사업구역은 경보 온천 지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펼쳐지고요. 가까운 쪽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쪽은 1-2구역이고 먼 쪽은 1-1구역입니다. 브릿지는 지금 현재 설계상은 안 되어 있고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선생님도 알고 계신데 일부러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는 거죠? 네. 들어가게 되면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상당할 거로 조금 예상은 되고요.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 간의 편의성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비용 문제가 또 선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그걸 또 부산시라든지 구청에서 그걸
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거는 사실 도로 위에, 중앙 도로 위에 이 중앙 도로 위에 입구와 입구를 연결하는 그건데요. 이거는 사후식 인가 때 없는 걸로 아예 나갔습니다. 네, 나갔고 그게 구청에서 허가를 재허가를 받는다고 쳤을 때 이 땅 자체는 사실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자체는 우리 기비체납이 들어갔고 이 도로가 넓혀지면서 이 땅 자체를 관리하는 거는 부산시나 구청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브릿지가 생기면 그 브릿지에 대한 그 관리 부분에서도 좀 상당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거는 고민을 좀 뭐 더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하 주차 이제 또 첫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외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차로 갈 수 있는 공간은 1-2구역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통로를 지나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있고요. 또 1-1구역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구역은 반대쪽으로 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렇게 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간단한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요게 동쪽 방향으로 여기가 출입구가 있음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주차장 설계도입니다. 무인택배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무인택배 시스템은 택배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이쪽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제 들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 택배 기사가 우리 집 앞에까지 배달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주차가 되도록 여기도 한쪽 부분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가족 단위 예를 들어 갖고 한 집에 2대가 신고된 경우 앞뒤로 이렇게 차를 주차하고 그 가족이 차 빼달라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대가 이렇게 주차될 수 있도록 주차는 1.77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여기 있고요. 상업시설 전용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채광 천장이라고 해가지고 지하 공간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레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카라반 전용 존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건식 세차, 그러니까 건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세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또 각 집마다 이제 내려가가지고 손으로 세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카스튜디오라고 이거는 이제 외주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도 있다. 그다음에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세대 창고는 이제 집에 각각의 이제 쓰지 못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세대 창고에다 보관하고 계절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름에 쓰는 거는 또 겨울용을 여기 갖다 놓고 겨울에 쓰는 거는 또 집에 갖다 놓고 여름용을 이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쓰긴 하시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한번 박아놓으면 잡동사니만 여기 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진입 가능한 층고가 이제 높이 층고가 있고 건식 세차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족 주차 그 세대 창고가 이렇게 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그 다음에 그 와이드 전부 다 100% 와이드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주차하면서 다치거나 저 차가 해치거나
주차를 못 하셔가지고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좀 다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하 공간 중에 워시바, 워시박스라고 차도 세차하고 이렇게 조금 이런 커뮤니티 특화를 만들겠다는 게 롯데의 생각입니다. 일단 지하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입니다. 이렇게 짓는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홍콩하고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정말 지을지 성냥갑처럼 지을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상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옥상 타워. 타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구역의 타워도 있고 1-2구역의 타워도 있습니다. 타워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한 개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누구라도 즐길 수 있고 올라가셔가지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카이 야외 파티 플레이스라고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게스트룸이라고 이제 사실 이게 효과가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스카이 게스트룸에 가셔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 뿅 간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워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구역에 조합원 책자에 나와 있는 1-1구의 커뮤니티 시설 위치도에 보면 지하 2층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당구장, 탁구장,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 체육관, 주민 카페, 다이닝룸, 플라이미 시네마. 시네마는 영화관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지하 1층에는 골프 연습장, GS룸, 피트니스 센터, 운영 사무실, 입주자 회의실,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1인 독서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하층에는 저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림들은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일다시 1구역만의 특징입니다. 다이나믹 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시네마 룸이 있고 개인 독서실이 있습니다. 로비 라운지를 다 특화하겠다고 롯데에서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시설들이 이 핑크색 부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구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 2층에는 관리사무실, 코인 세탁실, 주민카페, 그룹 스터디룸, 1인 독서실, 독서실 남녀, 작은 도서관, 입주자 회의실, 지하 1층에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S룸, 샤워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의 메인은 1-1구역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 다이닝룸. 여기서 우리 여기 1층에 있는 공간, 지하 1층에 있는 공간이 1층인가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우리 조식, 식사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서라운드 도서관이 1-2구역에는 도서관이 메인입니다. 1-1구역에는 수영장이 메인이고요. 이렇게 일단 커뮤니티 시설은 저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조경을 보겠습니다. 롯데가 설명할 당시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뭐 없는 걸로 보였는데 사업 시행인가 당시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진짜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지금 롯데가 얘기하는 이 블러썸 가든이 크기가 좀 작아질까봐 조금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 블러썸 가든은 우리 성사 A 구역에 특화된 그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 이 모양의 이 공원 길을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만들어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공원 옆에 동해바다 바위 놀이터라고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옆에 금정산성 철쭉 계곡이 이렇게 펼쳐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썸 가든이라고 군데군데 이런 그 꽃들이 조경이 심어질 예정이고요. 포시즌 가든 이런 이제 휴식 공간. 언택트 가든 휴식 공간입니다. 리프레시 가든 휴식 공간입니다. 일다시 1구역의 특징은 가든이 많고 이 구역별로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다. 크기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다시 2구역의 특징은 웨이브 플라자라고 이렇게 물 호수 같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갖고 중앙 광장을 만들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워터 테라스 가든이라고 호수 옆에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시크릿 가든, 갤러리 가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시공사 선정 당시에 나왔던 걸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워터플레이스 가든, 어드벤처 가든이라고 어린이 놀이터.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대충 이 큰 그림은 눈에 들어오시죠? 왼쪽에는 1-1구역에는 좀 면적이 크고 공원이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2구역은 공원도 적당히 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조금 작지만 지하철 역세권에 가깝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오천천에 가깝고
위로는 요게 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가기는 조금 그렇게 하지만 이쪽 라인 이쪽에는 또 학교가 가깝게 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을 파시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 젊은 부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초등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제일 가깝게 보이고 왔다 갔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또 조금 초등학교와 가까운 점이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린 그림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네네. 종교시설은 예, 종교시설은 온천천 가까이 있는 네모가 종교 부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 사업 부지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딱 그 1단지 1-1단지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옆에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검정구,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1 주출입구 입구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2는 온천전철역 가까이에 종교부지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김상희 조합원님이 이거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먹었어요. 애먹고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이런 분양 신청하기 전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사실은 조합이나 시공자가 좀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또 질문이 돌아서 다 보시고 질문 또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또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큰 그림으로 보신 거는 제가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 당시에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캡처해서 붙여넣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음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이해를 돕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기 때문에 그게 사업시행 인가로 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롯데에서 사업 선정 당시에 얘기했던 그림들이고 사업시행 인가 났던 그림은 그거하고 또 상상이 또 다르고요. 또 지금 조합 책자에 나간 또 그림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에 근거한 우리가 책자에 맞는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조합에서 보내온 그 책자가 최종이니까 지금 현재 들고 계신 이 책자를 최종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잠깐 지금 문상희 조합원님이 설명하는 거 네. 이게 지금 조합에 진품이 이쪽에 지금도 있다가 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인간권이 높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 제가 듣기로는 금방 그 해설을 저는 이제 대충을 들으니 잘못하면 오해를 하시겠더라고요. 이거는 금방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그때 설명한 그 자료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못하면 오해를 해가지고 잘 짓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그걸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 자마음은. 그 부분을 빨리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조합이 돼야죠. 조합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쪽, 안 원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계신 부분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롯데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과징금을 맞게 됐습니다. 신고를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롯데 제안서의 그 책자에 정말로 그 나무 한 그루도 롯데 책자에는 5그루였는데 지금 지어진 게 4그루밖에 안 됩니다. 이거 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맞거든요. 뭐 그렇다시피 그거는 이제 책자 기준은 얼마든지 향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고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조합이 아시다시피 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합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더 잘 만들어진 아파트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오로지 이번에 투표 결과에 따라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평행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포베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포베이는 그 방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이 발코니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보는 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둘, 중간에 거실, 그 다음에 안방 이 모든 이 방들이 다 그 베란다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이게 포베이라고 합니다. 포베이의 장점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방이 많아 따뜻하고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전면 길이가 길어져 발코니 확장 시 더 넓은 공간을 확보가 가능하고요. 집안 거의 모든 곳에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판상형일 경우 통풍에 우수하다. 여기 이제 거실 그 베란다 쪽이 다 터져 있고 뒤쪽에는 뭐 부엌 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창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앞뒤 바람이 숭숭 뭐 지나간다. 이렇게 단점은 거실과 방들이 대부분 전면으로 몰려 있다 보니 각 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도식이다 보니까 복도식은 복도 공간에 별로 쓰잘데기 없는 공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현관이 방에 가려져 다소 어둡습니다. 복도시대가 보니까 이 방이 어두운 거는 맞고요. 확장하지 않으면 공간이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전면 길이가 길어져 배치 효율이 떨어지고 복도가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햇빛을 많이 보고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게 포베이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게 공간에 필요 없는 공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내 가구라든지 이런 배치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3베이가 있습니다. 3베이는 방 3개가 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1개는 이제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이 3베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에 위치해 통풍과 환기에 좋고 공간이 좋다. 이거 2베이도 있기 때문에 2베이에 비해서 통풍과 환기에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2베이에 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 면적이 넓고 확장 시에 늘어나는 면적이 더 크다. 그거는 이제 확장하게 되면 저 베란다 쪽을 확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베이나 4베이나 이런 거는 확장을 하면 확장되는 공간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단점은 방들이 각각 퍼져 있기 때문에 거실과 안방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현관이 방에 가려져 현관이 다소 어둡다. 이거는 4베이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베이든 4베이든 우리가 옛날에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판상형으로 많이 자리를 하시고 그런 방들을 많이 써보실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바로 거실이 보여서 개방감이 좋고 집이 넓어 보이죠. 이게 현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거실이 나오기 때문에. 단점은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보여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조금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 방방 거실방 요즘 대세는 4베이 구조다라고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고 오늘 기자가 쓰신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4베이가 조금 더 가치가 조금 더 있다. 그거는 단정 지어가지고 4베이가 가치가 확실히 많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따라서 이게 좀 다 틀린데 4베이가 조금 더 가치로서 인정을 조금 더 받는다. 이거는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 4베이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지는 말아주시고요. 다음. 그래서 AI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서금사 A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야 되는데 하나는 단지 내 중앙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온천천을 바라본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AI 답변은 주주쭉 내려가니까 온천천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장을 조금 더 선호를 할 것이냐 온천천을 좀 더 선호를 할 것이냐 학생들 그 학교가 가까운 쪽에 조금 더 선호를 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좀 AI는 온천천이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AI한테 한 개 더 물어봤습니다. 최근 조합분야 신장 하나는 지하철에 가까운 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가 가까운 쪽에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겠냐 물어보니까 AI 답변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하철이 조금 낫다. 네.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건 또 자녀가 다자녀인 우리 조합원들도 계시고 뭐 학교가 가까운 쪽이 유리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꼭 그렇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판단하십시오. 다음. 그래서 59A1 입니다. 이게 이제 다 합해가지고 154세대고요. 저쪽에 이제 1-1구역에 저렇게 4개 동이 59A1입니다. 네, 59A1 이게 59A1인데도 불구하고 A1이 있고 A가 2가 있거든요. 59A2 A2는 저 3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는 그냥 1이고 2고 이거는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 요 1-1구역이나 1-2구역에서 다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1, 2 이거는 생각 안 하시고 59A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A는 4베이 구조입니다. 25평인데도 불구하고 4베이 구조고요. 4베이 구조고 방향은 저게 맨 왼쪽 상단에는 동향입니다. 동향을 봅니다. 그 다음에 42층짜리하고 32층짜리 105동 42층짜리 밑에 거 106동 32층짜리 저거는 남향 쪽에 가까운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포베이 구조며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네. 네. 아 그렇죠. 이게 그 보면 동남향이죠. 저렇게 좀 예, 그렇죠. 이게 뭐 100% 꼭 그 자리에 딱 이게 네. 네네네. 네. 그냥 동남향으로 가겠습니다. 동남향인데 동쪽이 조금 동쪽으로 바라보는 면이 조금 더 많아서 뭐 동남향입니다. 네. 네, 저거는 남서향입니다. 네, 남서향이고 남향이라고 적었는데 남서향이 정답이긴 한데 남향에 더 조금 더 집중이 조금 더 가깝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남서향하고 그다음에 동남향하고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또 서남향이 이제 남서향이든 뭐 서남향이든 서남향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위치가 이게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동향이다. 동쪽만 무조건 바라본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배치가 기울어진 저 위쪽으로는 동쪽이고요. 저 좌측으로는 북쪽이고 오른쪽으로는 남쪽이고 밑에 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9B입니다. 59B는 59A를 제외한 저렇게 3개 동입니다. 42층, 34층. 저게 보면은 저게 42층 저 맨 왼쪽에는 북쪽을 바라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이고 저게 42층짜리는 동북향이 아니고 남서향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저거는 조금 잘못 표기를 했네요. 제가 저 공유할 때는 저거는 좀 표기를 좀 고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맨 왼쪽에 있는 건 동쪽을 바라보고 저 북쪽을 바라보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왜냐면은 이게 그림을 보시면 투베이기 때문에
거실과 안방이 보이는 구간이 두 개입니다. 두 개가 길쭉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면, 보고 있는 요 면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남쪽으로 바라보는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동쪽으로 바라보는 공간만 있기 때문에 이게 배치가 되려면은 무조건 저게 동쪽과 이렇게 이 북쪽 방향, 요 침실에 보이는 안방 두 개는 이제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밖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고, 5구 B는 다소 조금 방향이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만약에 저 책자에 보시면 메모를 좀 하시면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투베이 구조고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베이 구조라는 거, 아까 베이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 그 다음 이전으로 한 번만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전 한 번 더 이전. 네, 5구A가 이 조합원 분양가로 보니까 5구B가 조합원 분양가가 좀 더 세고요. 5구A가 조합원 분양가가 약간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은, 근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격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 위주보다는 본인들의 그 평형대나 뭐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부분은 분양 면적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요. 전용은 5구지만 실제로 그 회색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분양 면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면적이 5구 아까 B가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 5구라고 보시면 돼요.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74 타입이 있는데요. 74는 전부 방향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남향을 거실하고 안방이 투베이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남향을 다 보고 있거든요.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쪽 방향에는 벽이기 때문에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침실 1, 2는 저 북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안방하고 거실만 남쪽을 바라본다는 점. 그 다음에 102동의 그 1-2 구역에 201동하고 여기에 있는데요. 이거는 또 보시면 밑에 거는 남향이고요. 위에 거는 동향입니다. 위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실 때 제가 PPT 파일을 공유 폴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4 타입은 227세대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가까우나 투베이 구조고요. 장점은 온천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84A 타입입니다. 193세대고요. 1-2 구역에 있고 1-1 구역에 있습니다. A 타입. 이게 포베이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이고 1-2 구역을 설명드리면 층수가 조금 낮습니다. 26층, 25층, 26층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이 층수가 조금 되어야지 로얄층인데 이게 26층밖에 안 되니까 제일 높은 데를 받으셔도 26층밖에 안 되니까 이걸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에 위치하나 층수가 낮고 지하철에 가깝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 구역 쪽에는 동향이고 동향을 바라보고 포베이 구조인데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84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B는 1-2 구역에 84A와 84B가 같이 모여 있고요. 요 두 개 동에서 28층과 10층이 있습니다. 층수가 낮고 투베이 구조라는 거, 투베이 구조입니다. 안방하고 거실만 동쪽을 바라보거나 남쪽을 바라보거나 남서향인면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베이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포베이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다소 가까이 있다는 거고요. 1-1 구역에는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투베이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4C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4C는 포베이 구조고요. 450세대로 롯데에서 제일 많이 그 84 타입을 구성을 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많이 신청을 하시라고 이 84C 타입을 이렇게 좀 메인으로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책자에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주방에 창이. 그래서 이게 바람 통풍이 송송 들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앞뒤로 송송 안 지금 돼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이거는 향후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향도 동남향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남서향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대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괜찮고 포베이도 괜찮고 위치도 아래쪽으로 또 배치가 또 전반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괜찮고 1-2구역은 지하철이 좀 가깝고 1-1구역은 뭐 공원 이용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다들 이렇게 요 84C 타입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84D 타입입니다. 84C 타입 옆에 바로 붙어있는 동인데요. 이건 또 3베이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햇빛은 뭐 포베이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1-2구역에는 지하철과 거리가 가깝고 3베이 구조고 맨 밑에 위치한 거는 온천뷰를 조금 더 즐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들은 동남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C보다는 84D가 조금 덜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 이쪽 1-1구역에 보면 중앙공원 쪽으로 바라보니까 중앙공원에 있으면 그 눈으로는 좀 괜찮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애들이 뛰다니고 막 이런다고 또 시끄럽다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네. 저기 지금 회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색은 그 물어보니까 그 배관 그 면적 구조상 이렇게 만들었지만 빼지 않고 그냥 배관하고 막 이렇게 못 쓰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라인하고 전장 라인 그런 게 흘러가는 구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구간이 그래요. 이게 이제 표시가 저런 구간에서는 저기 회의실 저쪽에 이런 구간. 아, 저 안에 배관 라인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구간이 만약에 이 책자에 꼭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회색으로 표시를 안 해놓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 보니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공간이 84D인데 전용 면적이 회색 공간을 제외하고 다 숫자를 계산하면 그게 84랍니다. 그러니까 회색 공간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4에서 있는 회색 공간은 아까 전용 면적에서는 빠지지만 공급 면적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설명을 해주시는 네. 전용 면적에는 빠지지만 공급 면적에는 포함된다. 공유 면적이에요. 공유 면적에는 포함된다. 공급 면적. 여기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공급 면적으로 네. 그래서 가정용은 84에서 네. 실제로 공급 면적은 뭐 115.5 그렇죠. 있고 네. 114.5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회색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 비싼 거고 쓰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네. 기업이 얇은 기업이 단원기에는 큰 서비스도 있대요. 근데 그건 불법이라고. 네. 일단 불법은 알려드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99A입니다. 99A는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99A가 롯데가 얘기하는 거는 주방을 좀 특화를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그 제안서 설명 당시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99A가 지하철과 거리가 좀 괜찮고 포베이 구조고 초등학교에 가까이 있고 이런 장점이고요. 또 1-1구역에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좀 멀고 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습니다. 99A가 아마
조금 좀 평수 조금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은 그 후구 A를 조금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다음 점. 후구 B를 설명드리면요. 후구 B는 3베이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라서 해가 소베이보다는 좀 적게 들고요. 그리고 1-2 구역에만 존재합니다. 지하철하고 거리가 좀 괜찮고 3베이 구조고 초등학교가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점. 그 다음에 제일 큰 평수죠. 110 타입입니다. 110 타입은 또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앞으로 지나가면서 창을 달 수가 있는 건지 구조적으로 못 달아서 못 단 건지 이거는 확인을 계속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할 겁니다만 엘리베이터 쪽이 주방이라서 못 답니다. 못 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복도랍니다. 복도. 예. 그러니까 이게 표시된 주방에 창이 없다 이렇게 표시되면 엘리베이터 선택하시면 조금은 그 바람이나 이런 데 조금 좀 에러가 있다는 점 표시된 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게 그림이 저렇게 펼쳐져 있는 거는 1-1 구역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110세대가 1-1 구역 84C하고 같이 뭉쳐 있는 구역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베이가 저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쪽에 오면 남향을 바라보는 포베이가 될 겁니다. 남향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게 각도가 기울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실 쪽에 커튼 벽 쪽을 특화를 좀 많이 했답니다. 벽 특화를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살렸다고 롯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시키질청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요 맨 위에 꼭대기에 두 개의 집을 같이 묶어갖고 맨 위에 배치가 되고요. 저쪽에도 148짜리는 저쪽에 한 세대가 들어가고 146짜리는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이거 안 그려 넣으려고 했는데 또 누가 또 서운해하시고 또 혹시나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또 로또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공사 지은 당시에는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 책전에는 팬트리가 없고요. 지금 녹색, 회색 구간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간단하게 작게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저게 팬트리면 팬트리라고 적어야 되는데 팬트리라고 안 적힌 걸로 봐서 팬트리인지 신발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팬트리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워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팬트리는 수납 공간이 이제 요즘 최근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주부님들이 그 식기라든지 각종 주방용품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팬트리에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작아지고 또 위치도 현관 들어오는 입구 위치 옆에다가 저렇게 설계한다고 하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 특화, 롯데에서 특화라고 얘기한 건데요. 99 타입은 바람이 송송 잘 넘나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특화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84 중에서도 A 타입입니다. 침실 1과 침실 2 작은 방 2개는 터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드레스룸 플러스 스터디룸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변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질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게 끝이자 마지막이 9호입니다. 조합장 회의로 우리 재산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게 작은 책자로 보시니까 도대체 야가 어디가 붙은 동인지 어디 있는 건지 상당히 모르겠다고 분양 신청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파트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같이 단독주택에 오랜 사람은 저게 감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합원님들이 아우 좀 시간 좀 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해졌고요. 서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리가 한번 아플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로 간에 인사를 안 했어요. 자, 옆에 오신 분들 보고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서로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사업, 여기서 모인 우리는 뭐 형제 자매도 아니고 뭐 부부도 아니고 다 남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 좋은 아파트, 제대로 된 거, 고급진 거 한번 좋은 청수 가져보려고 집을 사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동네 사실은 살아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자랑하라면 아마 여기 1시간 동안 떠들 것 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집행부 맡겨놔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롯데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임을 발의됐고 하는데 이 해임을 위해서는 상당히 수고한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은 여러 가지 오해나 엄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도 브로커래요. 저 브로커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조합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다고 떠들었더니 저보고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상당히 이번에 그 해임 발의 들어갈 때 대표자로 나갔어요. 오랫동안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너무너무 수고해요. 내가 이분 때문에 발 담궈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수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이제 오셔서 최수연님이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이제 이 평형 신청하는 거 이런 안내를 또 해주실 우리 마순덕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듣다 보면 좀 지루감이 생기거든요. 일단 우리 최수연님한테 조합 운영 방식이나 개선 뭐 중요한 이야기 우리 최수연님이 많이 할 거예요. 체구는 상당히 작지만 멘탈 갑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보 공개 신청, 법적인 거 이런 거요. 진짜 우리 구역에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능력이 출중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최수연님이 우리의 완전히 그겁니다.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조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가 앞세워가지고 우리 득 좀 봅시다. 최수연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와주시고 이번 주에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제가 아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데 우리 110제곱미터의 타입을 신청하고 싶다 이러면은 1블럭과 2블럭이 나눠지가 있으니까 1블럭을 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 1블럭이 풀로 다 신청을 받게 되면은 그 1층부터 49층까지를 모두를 분양받게 돼갖고 1층까지도 분양받는 이런 배단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탈락된 분들은 1-2블럭에 와서 110 신청을 하려고 보면 이미 다른 1순위에서 1-2, 2-110을 다 분양을 받아버려서 하나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또 다음에 하려고 보면 99 타입을 하려고 보면 또 그것도 1순위에서 다 순위가 우선순위에서 먼저 나가버리고 없고 그러면은 이제 84제곱미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가 있어서 자기 순위가 있는데도 자기가 충분히 자기 순위는 우리 110제곱미터가 230 몇 개인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도 자기 순위가 150이라도 그게 순위에 못 들어가고 탈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해갖고 가족들하고 진짜 잘 선택을 해갖고 의논하고 또 선택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잘 선택하셔야 되니까 너무 빨리 선택할 필요 없고 주위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 작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수능입니다. 완전히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명이 다 지나갑니다. 이게 다 이것까지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조합원님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내더라고요. 보니까 조합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원해요. 우리는 로얄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로얄층을 못 받으면 1층은 안 하고 싶어. 이런데 만약에 그 전부 다 분양이 됐다고 해가지고 1층을 내가 받게 되면 어쩌노, 5층을 분양받게 되면 어쩌노. 나는 차라리 84제곱미터를 받고 99제곱미터를 받더라도 이거 저층은 안 할 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이 1-1순위에서는 그 로얄층만 뽑고 거기서 탈락한 분 중에서 1-1을 주갖고 1-2에 저층이라도 좋다 거기라도 들어가겠다 한 분들은 거기 주고 거기 아닌 분들은 로얄층 아니면은 안 할 거다 2순위로 내놔도 하시는 분들은 또 2순위에 갈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합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조합에 그런 의견을 하니까 그런 예가 없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없어서 많이 아쉬우니까 그게 만약에 이거는 만약인데 재분양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거는 생각이지 실행되는 건 아니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지금 현재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을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봐 주시고 잘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분양 신청 저도 잔뜩 적어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22가지를 적어보려 하니까 전 평형을 다 적어야 22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요거 이번에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원인이 감정평가 때문에 그래요. 감정평가가 비슷한 가격대가 많이 집중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 나와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도 없고 또 뭐 이제 원래는 단지별을 구분할 게 아니라 평형을 그냥 신청을 하고 조합집행부가 우리 조합원들의 소원을 들어서 이거는 소원이 아니라 이건 조합원은 무조건 로얄청 하는 거지 조합원이 1층 걸릴 확률이 있으면 불안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청수 제한 로얄청에 청수를 자르는 거는 롯데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물어서 이게 법으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조합 사업이니까 조합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얄청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쳐줘야만이 그리고 분양 신청할 때 어느 조합이나 이 가이드라인을 다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합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합집행부는 의존형 오늘 누가 올리셨던데 이런 어떤 의사결정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조합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신청률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조합원님 또 그리고 단독주택에 오래 계시던 분 자녀들한테 이거 집이라는 거는 내 개인의 혼자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딸들하고 야 이거 좀 우리 고민하고 우리 어느 거 해볼까 그리고 추가 부담금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 부담금도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하셔가지고 분양 신청 기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설계를 중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재분양 신청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거 지금 분양 신청하고 청수 배정할 때 우리 조합원님들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내가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물더라도 좋은 청수 가져가야 여러분들 두고두고 돈이 됩니다. 그죠? 내가 재수없게 1천 걸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지금 40몇 층에 1천 걸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고민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도움을 오늘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뭐 질의응답도 좋고 자유 발언, 제가 좀 작심 발언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나 여기 우리 조합원들 모인 곳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지금 손 들어주시면 뭐 나오셔서 해도 좋고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의응답이랑 자유 발언대 받겠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네,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33-11번지 김철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아마 이루어지면서 사전 투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사전 투표가 들어가는데 사회자님한테 먼저 체제를 하고 조합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저희들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예. 그러하면 제가 용어를 쓰는데 저는 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 혼란이 좀 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김기빈 씨가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승계를 받잖아요. 네. 승계를 받았을 때 지금 이 사업 단계 바로 연결해가 승계를 받았을 거죠. 일단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만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친구도 들었는데 보면 지금 시공사 제한하고 조합원 분양 체결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베스파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는 통풍이 제일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부자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통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라는 건 조합원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동을 놔두고 그쪽에 닭장에 조합원들 닭처럼 넣어가지고 한 동을 다 분양한다는 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조합원이 원하는 동에 의활청에 조합원을 입주시키는 게 집행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조합원들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게 집행부도 계시지만 한 3, 4년 전에 저희들도 비대위를 좀 했습니다. 비대위를 좀 하고 그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서면 대총회가 이루어지면서 전자투표를 하면 저쪽에 있는 집행부 김기빈 씨가 장난을 못 칩니다. 첫째는. 둘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합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가가지고 김기빈 씨한테 차려서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진짜 저도 조합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 조합원님들한테 입학령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 저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 조합 집행부는 아니고요. 이제 조합원들 질문을 제가 받은 거를 이제 말씀을 좀 질문하실 분 지금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면 됩니다. 제가 아직 손동분이 안 계셔가지고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야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할 때, 예예. 감정평가 할 때. 예. 할 때, 집사람은 아예 막 말도 못 열고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래가지고 예. 원했었거든요. 예예. 원했었는데, 감정평가는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받았거든요. 예예. 아예 막 저도 왔다 가가 안에는 안 들어오고 예예. 평소하면 그거 보고 예. 감정평가를 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는 우리가 태양광하고 또 그럼 안 리모델링을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다 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걸 그냥 있거든요. 일 안 하고. 아, 제가 아버님, 조아버님이 질문하는 거 제 케이스랑 아주 비슷한데요. 이제 이번에 그 책자를 받아보시면, 이제 단독주택, 저도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층짜리는 3천만원, 2층짜리는 5천만원, 거의 일률적으로 매겼어요. 저희 집도 제가 집이 뭐 지어진 지는 약 50년 됩니다. 근데 50년 된 집을 손 안 대고 사람이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희 집은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6년 됐습니다. 집이 이제 좀 오래돼서 안에 이제 이렇게 방도 하나 터가지고 하나 만들고 이랬는데 저희 집은 1층은 3천만 원. 제가 전체 연건평이 51평이거든요. 1층은 3천만 원, 2층은 2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온 거를 비슷한 집을 쫙 봤어요. 보니까 그냥 단독주택이면 1층이면 3천만 원, 뭐 1층이면 2,700, 2,800, 2,900 좀 잘 받은 분은 3천만 원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감정평가사가 내 집에도 안 돌았는데 가격을 매겼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이 신청에다가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 기초물건조사나 그 기초물건조사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합니다. 평가사가.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반드시 상세하게 하시고 집수리한 거 영수증 붙여가지고 다시 내 거 감정평가해달라. 감정평가를 우리 동네 구역이 좀 많이 협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지는 그냥 위에 건물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대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신청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합원님은 반드시 이 신청을 상세하게 적으셔가지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저쪽에 말고 이쪽으로 저희들에게 주셔도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내일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 이의신청이라는 게 상당히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한 거는 굉장한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내가 거기를 이의할 만한 이유들을 합당하게 적어내도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해줄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뭐 해도 소용없다는데 하고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 어떤 사람은 욕을 잔뜩 적어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막 쌍욕을 다 적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도 화가 나니까 막 쎄 욕을 적어온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나머지 산을 갖다가 반통가리를 내가지고 또 가격을 내고 오니까 막 내가 입장은 못하겠고 기분은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욕을 잔뜩 적어 오셔도 그거는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나 마나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양식까지 보내주고 권리를 알려주셨는데 스스로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면 이제 저희들도 저도 제가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해서 우리 조합원 중에 지적분이 계세요. 조합원이 변호사 자격도 있고 감정평가사 자격도 있는데 이분이 뭐더니 와 했었더라고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자기들 편 들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잘못된 것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는 막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그거 감정평가 이서 저쪽이 갖다 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19일날 다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고 구청이 선정권자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합에다가 갖다가 제출해도 문제가 없고요. 본인이 직접 조합에 갖다 내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조합에 갖다 내면 내 거 누락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희들은 제출하고 스캔본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조합에 갖다 내도 내인데 아무 연락이 없네? 이건 안 간 거예요. 그 감정평가회사에서 반드시 이 신청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개별로 다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 있으면 가서 다시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답이 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조합원님은 그거는 본인이 우리는 사실은 제가 오늘이 이제 16일이지 않습니까? 15일까지 좀 줘서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해준다고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해도 내 가격에 대한 이 신청은 이후라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19일 지났다. 나 이 신청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이 신청은 하시고 심지어 더 화가 나면 행정소송도 하셔도 됩니다. 니 왜 분양 신청해놓고 행정소송하노?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직 카톡방에 욕도 많이 합니다만은 카톡방에 가입 안 되신 분 카톡에 가입하셔서 간단한 질문들은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하고 소통방이니까 카톡에 가입이 안 됐고 나는 뭐 나이도 들었고 카톡방에서 구경만 하는데 구경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 좀 가입시켜줘 하면 요 노란 조끼 입으신 분인데 우리 아들 좀 가입 좀 시켜줘 하면 가입시켜줘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합원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쁘시면 이제는 자유롭게 일어서셔도 돼요. 되고 이번 총회날 여기 오셨던 분 총회날은 다 총회장에 오십시오. 오실 거죠? 네. 하고 경품도 하고 할 거예요. 네. 아 저기 어머니 손 들었다. 네. 주세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야 잘 들려요. 네. 저는 연면적이 커서 1대1이었었거든요. 예. 1대1이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1대1이 안 된대요. 그렇죠. 네, 그건 또 무슨 농담인가요? 그게 제가 우리가 이제 이번 말고 저번 총회에 정관 변경이라고 올렸어요. 정관 변경. 그 정관 변경에 보면 부산시 조례로 건축 연면적이 내가 두 개를 1+1이라고 하죠. 우리가 1+1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가격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가격을 주셨잖아요. 이 신청 가격을 두 개를 신청해도 되는 가격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정관에 딱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 정관을 과연 통과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정관을 반대 서명 결의서를 냈어요. 냈고 저는 금정구청에도 이 신청을 했어요. 이 정관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또 보면 법이 조합원들이 정관으로 또 결정할 수도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1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우리 구역에 많아요. 저도 제가 건축연 면적이 51평이라고 했잖아요. 51평? 그러면 25평을 두 개를 신청해도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합원들이 또 전부 다 찬성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정관이 구청으로부터 성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에 1+1을 받으려면 감정평가 10억 이상 나와야 돼요. 12억 정도 나와야 84 하나
이용하나 할 수 아, 그럼 있어요. 이게 시조인지 아니면 이 우리 조합 조인지. 아, 시조례에 있는 거를 정관에 그대로 해놨는데 조합장이 변경안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조합원 중에 어떤 분이 막 이 사실을 알고 조합에 막 쫓아갔어요. 아니 조합장 니 봐라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우리 조합장님은 형님 아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래 하니까 형님 아우 내가 했나? 조합원들이 다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서정모 너가 말이야 너가 말이야 왜 그런 거 우리 때 안 가르쳐주노? 이러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했어요. 어머니가 내 때 월급 줬어요. 어머니가 청에서 내고 반대할 때는 언제고 내 때 막 뭐라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서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조합장이 우리 조합원을 대신하는 대표가 있어야지. 그리고는 딱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안건을 올린 사람이 조합장이잖아요. 조합장이 올리는 안건 우리 조합원들은 믿고 다 찬성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조합원들이 다 찬성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님들이 저 총회 책자 집에 지금까지 다 모아놓으신 분 계세요? 아, 예, 이런 분들은 겁나는 분이에요. 총회 책자를 다 모아놓으시는 분이 겁나는 분입니다. 그 시공사에서 롯데가 입찰할 때 주신 책 다 들고 있어요. 예, 이것도 겁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상희님이 그게 이제 허위 입찰이거든요. 허위 입찰. 근데요, 작은 글자로 이거는 입찰 시 예시용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을 향해서 그 화려한 그 메모를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많이 속여요. 그거 이주비 주는 것도 우리 조합원들 우롱하는 거고 사실 많이 속여요. 그래서 똑똑한 조합장을 둬야 조합원들도 똑똑해지고, 조합장이 안 똑똑하면 뭐 물론 똑똑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조합원을 위한 그 선량한 그런 주의를 갖고 있지 않는 조합장은 무조건 퇴출시켜야 돼요. 요즘 조합장들 조합원들한테 잘릴까봐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도 욕하는 자리가 조합장 자리예요. 그런데 열심히도 안 하고 10년을 해먹었으니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 요즘 제가 카톡방에 열이 나가지고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들 좀 많이 씁니다. 그래도 저는 소위 말하면 양반입니다. 저도 그런 심한 욕 할 줄 몰라요. 근데 조합원님들 그 욕하다가 걸린 그 정지범 조합원도 계세요. 하도 불나니까 쌍욕을 써놓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한동안 그 카톡방에 글을 못 써요. 예. 아, 여기 또 한 분이 이제 자유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예. 여러분이 안 하면 계속 제가 떠들어요. 예. 그분들을 위한 예. 조언은 따로 없는 거예요? 카운트 층수에 대한 어떤 리미트나 이런 거? 아,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도 말했는데 원래 조합장이라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청수를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합장님은 5번에 분양 신청하면서 이 조합원들이 궁금하잖아요. 로얄청 몇 층부터 조합원들 배정해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 롯데가 결정한다. 그리고 한 군데 다 신청하면 1층부터 줘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분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그래요. 진짜 저 또 열나가지고 홍보되거든요. 예. 저기 또 뒤에 폰는 그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아직 순위로 밀렸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책자를 보면 예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해임하고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시잖아요.
하셨다고 이게 확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이제 제가 타구역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분양 신청을 하고 처분 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원님들이 신청한 1순위로 다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일반 분양 가기 직전에 조합원들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동호수가 결정이 돼요. 부동산원이라고 국가기관이 해서요. 그래서 관리처분 전이든 관리처분 전에 주로 청수 배정은 조합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줘요. 예, 민원 넣어야죠. 예. 이번에 우리가 분양 신청 기간 전에 해임을 하게 돼 있어요. 4월 6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이제 막 잠을 못 자고 책자를 만들고 했냐 하면은 분양 신청 전에 수동을 시켜야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달릴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뭐 여기 전문가님들 많은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또 전문가는 또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경기는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을 다 지어놓고 후분양하고 있는 거 롯데가 가야에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장에 지금 분양가 내놨다가 벼락맞은 맞거든요. 지금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방향에 뭐 이제 한 군데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많이 몰려도 조합원들의 배정 청수를 일정한 선에서 이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조합장이라면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뭐 많이 몰리면 1층부터 뺑뺑이 돌려야지. 그거 나중에 관리처분 때 롯데가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제가 통화하신 조합원이 계셔가지고 그 녹취를 허락을 안 받아서 못 돌려주는데 조합원님 제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분양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불안해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부 다 많이 신청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저기 조합원님 또 말씀. 조합장이 네. 우리 법인 카드죠? 예. 법인 카드를 네. 주말에 쓴다는 얘기 현실입니까? 네, 저희들이 참. 지금 현재 우리 조합장님은 뭐 님이라고 할게. 이 조합장님은 우리 최수연님이나 저를 억수로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회계장부를 영수증까지 정보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때 정보공개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문자 날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개라는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알 권리예요.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 다 정보 공개 안 해서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깜깜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깜깜이를 했는지 아마 우리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도 자꾸 투명해지는 이유가 투명해지는 이유가 이런 앞장선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정보 공개를 해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 입이 추저어가지고 말은 안 했는데 저기 조합원이 질문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하지 않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질문하실 분, 예. 하셔도 돼요. 예. 우리 마순덕님이 이제 분양 신청하는데 요런 거를 좀 도움이 될까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오실까요? 네, 우리 마순덕님 조합원님 오세요. 네. 우리 조합원님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순덕입니다. 저는 대동가 숲 아파트
앞에서 다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병행대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조합원님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있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뭐 아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조합에 가서 분양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가 갔더니 뭐 인감운도 필요 없다. 소장님이 잘해오셨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신분증을 제가 하나만 복사를 해가 갔는데 2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내가 2장이 왜 필요하노? 신분증을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뭐 자기들 말로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라. 뭐 하나나 두나나 뭐 인감증 민서가 중요하지 신분증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론이 아니 좀 뒤로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전부 다 뭐 포베이로 만들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주 메인은 이거는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A, 그러니까 1-1 단지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하철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은 지하철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보니까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큰 평수 110 타입이 이게 1동, 2동, 3동으로 있는데 그게 보통 남동으로 다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방향은 남이랑 동이랑 서북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남을 갖다가 조금씩은 끼워 넣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단지는 남동과 남서를 주로 끼워 넣고 하나 보니까 뒷단지에 있는 몇 평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북향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북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1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데 약간 들어가는 거는 옆벽 그러니까 우리 라인 같은 라인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두고 같은 거라 하더라도 옆벽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가서 보면 옆에 집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롯데에서 평행대하고 이번에 분양 평행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보면 롯데에서 준 거는 처음에 할 때는 안에 우리가 주부들이 잘 쓸 수 있는 팬트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팬트리 자체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뭐 처음에 회색 부분이 저기에 공간이 풀려고 했더니 그 부분도 아니고 거기는 이 배관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 자리라서 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뭐 좀 롯데가 짓는 아파트들은 주로 좀 작아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뭐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그 들어가는 그 현관 입구에 보면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창고예요.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 창고가 있고 우리 그 요즘은 맞바람을 통해 가지고 한기 위주로 좋아하는데 이 84 이제 제일 선호가 많은 84 기준으로 했을 때 84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벽이 엘리베이터 공간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바꾼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창문을 내기가 아주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그거는 만일에 창문을 낸다 하면 이 엘리베이터 공간 그쪽으로도 내야 되기 때문에 나올 그게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설계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나오기가 힘든 공간이다 이렇게 봤고 그런데 그 동으로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 C타입이 좀 좋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C타입이 메인으로 들어서서 그런데 환기창이 없어도 이걸 좀 선호를 하겠구나. 그런데 나는 뭐 A형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의 제일 그 아파트 분양하려고 해도 제일 선호하는 게 A입니다. A가 제일 뭐 1순위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편상형이고 거기에는 창문이 있어요. 주방창이 환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분들은 환기창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양에 들어갔을 때 제가 분양 신청을 하면서 여쭤봤더니 만일에 금액에 눈치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 평형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대체 몇 순위에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만일에 뭐 100등 안에 있으면은 아주 안때나 해도 되겠지만 한 800순위 여기는 다 몰려 있어요. 700이나 800순위 있으면 한 8군데 뭐 9군데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잘 선택을 하면 컴퓨터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1순위가 무조건 우순위예요. 금액 대비 상관없어요. 만일에 1순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르르 했는데 내가 만일 1순위 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순위로 선택했는데 그것도 다 찼어요. 그러면 내 금액과 그 순위와는 상관없이 줄줄줄줄 내려가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페이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0등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한 3개 정도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간 분이 있어요. 그는 800대에 있었어요. 그분은 8개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줄줄 늘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간부는 뭐 금액이 워낙 1억 안쪽이니까 그분은 더 적으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110, 그분도 이제 큰 점수를 나는 하고 싶다.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110을 일단 적어보고 막 떨어지고 어차피 저 끝에 갈 거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110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 110이나 99는 방이 4칸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그 금액 비싼데 110을 누가 들어오겠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분양에 들어가 버리면 금액이 우리가 1억짜리 1억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서 뭐 10억짜리 살 수는 없어요. 근데 10억을 갖고 있으면 내 집값이 그러면 15억, 20억짜리를 너무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스를 조합원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추세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순위가 좀 앞에 있는 분들은 컴팩스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99는 이제 우리가 편상형 뒷창문이 있으니까 B형은 아니에요. A형입니다. B형은 탑상형입니다. 타워형이고 우리가 A형은 편상형이에요. 거기는 뒷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0은 없어요. 110은 이게 보면 이 5호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방 나올 공간이 없어요. 창이 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110도 뭐 똑같아요. 그냥 우리 여기는 처음에 롯데가 그거 우리한테 해준다는 게 다 우리 조합 이거 분양 책자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본인들 말에 4월 23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놈가 싶어서 가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순위도 그렇고 오늘 처음부터 준다는 것도 없고 그때 가서 보겠다. 나중에 보자. 롯데에서 선택해주면 그때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나는 선택권이 별로 없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대충 맞아서 뭐 내가 부동산을 하니 이 라인이 좋겠네 이래서 찝어갖고 말 그대로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없고 내 순위가 얼마더라 그러면 안전망으로 어떻게 가는 게 그러면 좋고 뭐 줄줄이 엮여서 내려온다 뭐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뭐 우리가 집행부가 바뀌면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대로 갈 겁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물어봐야 싶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집은 올라와 봐야 알지만 그리고 아까 단지 내 조경 말씀하셨는데 저층은 단지 내 조경이 보입니다. 고층은 안 보입니다. 옆에 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에 온천철을 보고 있는 데는 아마 조망이 조금 나올 것 같지만 뒤쪽으로 있는 데는 우리가 고층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조망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뒤에서 앞을 가려지고 조금씩 비켜가지고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조망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우리 단지 내 다른 동을 뭐 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일에 1-1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됐다 그러면 1-2하고 바뀐다든지 또 앞에 15층 아파트들이 들어있어요. 저쪽으로 재개발 안 하는 지역에 우리가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친다든지 아니면 1-2는 우리가 84A가 편상행으로 경보 앞쪽에 있는데 거기는 20층이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20층이 넘어야 경보도 넘어서고 그 앞에 보고 필라들도 있고 그 멀리 보면 또 맨션들도 있고 있어요. 그게 13층, 15층 이래요. 경보는 22층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튀어 있다. 근데 만일에 그 저층이 내 앞이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조합해서 준이 많이 일반 부장이 많이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조합원은 내 등수를 보고 잘 찍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조합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는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가지 못하고 눈치를 잘 보고 저 어떻게 찍어야 잘 들어갈 수 있는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보고 가서 부산 신청해보고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낀 점이고 그런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르는 걸 대답할 수 없고 아는 선에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하는데 평수 같은 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평수 이렇게 우리가 10% 전이면 이제 변경 신청이 들어가고 10%가 이상이 되면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바쁘신 분은 일어서면 되고요. 설계 변경을 하려면 또 이제 조합원들 총회나 결의를 통해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주를 시키는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집행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변경의 기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개씩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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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신청 기간 안에는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예,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 가고 2지망 떨어지고, 네. 청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면 다 일어서기 전에 한 번만 구호를 외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네. 네. 신청 제해놓죠. 네,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조합원이 그런 걸 염려하는 관계사라 해봤지. 먼저 신청했냐고 물어봐도 그 신청 기간 안에 변경하면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 좋은 걸 다 있는데 그래 안 주려고 저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무조건 잘라야 돼요. 보여줍니까? 네. 네, 그동안 신청도로 데이터베이스 보자고 하면 됩니다. 그게 차고 넘치는 데는 오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저하고 워낙 가까워요.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한번 외치고 헤어지고 별도로 또 만나갑니다. 자, 제가 게임하자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게임합시다.